자, 보자고요. 강좌. 이게 어려워요. 창업 비즈니스가 은근히 문제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풀어야 되는데, 자, 일단 창업의 이해와 유형, 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 자, 창업의 정의 중 틀린 것은, 예, 창업은 무조건 뭐예요? 업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업을 만들어내는 거라서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해서 동종의 사업을 지속하는 것 창업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거는 뭐예요? 사업 연계라 그러던가? 뭐라 그러더라? 이걸? 예. 이건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거 1주차예요? 예? 1주차 거 다시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2주차 거. 2주차 거요? 아, 1주차 거 다시 한번 해드릴까요? 예, 그러는 게 차라리 낫겠네. 그럼. 알았어요.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 1주차 거부터 쭉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현재 세계 경제의 특징이 아닌 것은 예, 생산성 점점 하락되고 있습니다. 예, 글로벌 생산성 상승이 아니고 글로벌 생산성이 계속 하락되고 있고요. 경제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발전 속도가 느려져요. 그리고 잠재력도 적어지고. 예, 그래서 일단 2번이 정답. 그 다음 넘어갈게요. 예,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틱 열어볼게요. 예, 뭐예요? 예, 뉴 노멀의 특징 중 틀린 것. 예, 새로운 신경제 관련된 그 특징 중 틀린 것은 상대적으로 긴 기간이 지속된다. 요거예요. 예, 요게 저도 틀렸어요. 예, 상대적으로 긴 기간이 지속된다. 요게 틀린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다 지금 신경제와 관련된 맞는 얘기고요. 자, 3번으로 넘어갈게요. 신창 타이의 특징 중 맞는 것 한 개를 고르시오 라고 했는데요. 이게 중국의 신경제 예, 얘기하는 건데요. 예,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경제 구조적 문제점 해결을 위한 개혁의 이미지를 띠고 있다. 이게 정답입니다. 예, 이게 정답이에요. 예, 개혁경제, 신창타이, 예, 개혁경제입니다.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경제구조적 문제점 해결을 위한 개혁의 이미지를 띠고 있다. 이게 정답입니다. 정답.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 네 번째 문제는 국내 경제 위기로 틀린 것은 예, 생산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의 고령화. 예, 고령화는 일본이 더 빠르죠, 지금. 예, 여튼 고령화가 빠르긴 빠릅니다. 예, 고령화가 국내 경제 위기 중 한 요소이긴 하지만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진 않아요. 예, 가장 빠르진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4번 생산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의 고령화. 이게 답이 되고요. 1주차 5번 문제. 해외 창업 정책 중 각 국가별 창업 정책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라고 했는데 이거 여러 가지 이제 그 각 나라별 창업 정책이 있었는데요. 뭐 이런 건 솔직히 창업 전문가 아니면 솔직히 외울 필요가 없으니까 예, 답만 가지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요거는 영국 알토 ES, 알토 팩토리, 알토 중소기업 요거는 아니다. 요거는 어디예요? 이게 어디더라? 핀란드예요. 핀란드. 아시겠죠? 이거는 핀란드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에 스탠포드의 STVP 프로그램. 이게 창업 유명한 창업 프로그램입니다. 예, 이 창업 프로그램은 예, 어떤 거예요? 예. 대학생은 물론이고 비즈니스 리더. 그러니까 지금 창업 이 프로그램은요. 저도 계속 얘기 드리면 창업학은 경영학 교수라든가 이론적인 교수들만 가리킨다 그러면 저는 절대 반대예요. 장사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이 가르쳐 줘야 돼. 그게 정답이에요. 근데 지금 이 STVP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들에게 누가 진짜 비즈니스를 하는 CEO라든가 리더들이 참여해서 창업을 코칭하고 독려하는 프로그램들이에요. 괜찮은 프로그램이죠. 여튼 그래서 대학생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아니다. 2번이 정답이네요. 자, 1주차 이렇게 해서 6문제 나와 있는 거 다 풀어봤습니다. 요 속도로 가도 되겠죠? 네네, 좋아요.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할게요.
자, 2번 문제. 야, 자기소개. 아, 선생님들, 혹시 자기소개 안 했으면 자기소개도 해주세요. 예, 이런 거 해주시면 좋아요. 예, 글 추가해가지고 예, 여기다 써주시면 좋습니다. 예, 예, 저는 좀 쓰기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써주세요. 청운대학교 창업경영학과 사회복지상담학과 청소년상담학과 다니고 있는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예, 뒤늦게 인사드려요. 이렇게 하고 써주세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2주차 거. 자, 2주차는 뭐냐면 기술 창업. 예, 기술 창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교수님도 참 보면 자료 많이 준비하셨어요. 보니까 이거 뭐죠? 사례 관련된 그 논문집들도 있고 하니까 공부 더 하실 분들은 저런 것도 예, 내려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창업의 정의 중 틀린 것은 뭐냐? 예, 이거 말씀드렸죠.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해서 동종의 사업을 꾸리는 것, 이건 창업이 아닙니다. 네, 창업이 아닙니다. 저는요, 어디까지 창업이 아니라고 보냐면, 가맹점 창업하는 것도 전 창업이 아니라고 봐요. 저 개인적으로는. 예, 프랜차이즈 창업 같은 거. 그게 자기가 뭐 업을 만든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 네, 이건 창업이 아닙니다. 창업은 뭔가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솔루션을 가지고 사업 모델을 만들어서 사업을 시작해야지만, 일궈내야지만 그게 창업이에요. 자, 두 번째 문제. 제가 틀린 건데. 자, 뭐예요? 유한자원으로서 3M에 포함되지 않는 것. 예, 자원, 자금, 그 다음에 사람. 이 세 개예요. 마진이 아닙니다. 4번이 답이에요. 4번. 4번 마진. 유한자원으로서 3M에 포함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3대 자원은 뭐예요? 일단 첫 번째 유형의 자원, 그 매트리얼이라고 그래요. 매트리얼. 그다음에 모니, 돈, 자금, 맨파워, 뭐예요? 창업팀 또는 사람, 인력. 이렇게 세 개라고 보면 돼요. 자, 세 번째, 다음 중 창업의 주요한 특성을 설명하지 않은 용어는 사업기회, 창업팀, 경영전, 창업자금 다 맞습니다. 업종, 아이템, 그럼 뭐예요? 안정기에 해당 업종을 선택하는 것이 뭘? 어떤 업종을 선택하는 게 좋죠? 어떤 업종을? 그렇죠. 도입기라든가 아니면 성장기에 있는 업종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성장기. 예, 따져보면. 아시겠죠? 왜냐하면 도입기 같은 경우에는 잘못하면 도입이 되고 나서 중간에 있는 대중들한테까지 물건이 안 팔릴 수도 있어요. 그걸 캐즘이라고 표현하는데 안 팔릴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성장기가 지나고 나서 성숙기 접어들면 어떻게 돼요? 경쟁 업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레드오션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 있고 시장이 아주 가격 마진이 낮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아이템을 선택할 때 제일 좋은 건 그 시장에서 이 아이템이 도입기 정도에서 조금 벗어난 성장기에 있느냐, 그런 아이템들이 좀 오래 간다는 거죠. 라이프 사이클이. 예, 그 뜻이에요. 그래서 답은 예, 5번 업종 관련된 부분이 틀린 얘기고요. 다음 4번 문제, 2주차 4번 문제예요. 창업의 유형은 창업의 목적, 특징, 법적 구조, 형태로 분류가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분류 중, 오타네. 분류 중 창업의 형태로 분류할 시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어요. 자, 1인 창조기업, 이거는 창업의 유형이 될 수가 있고요. 소호, 이거는 1인 창조기업, 벤처기업, 예, 벤처기업과 일반 기업으로 나눠질 수 있고, 프랜차이즈 창업, 독립 창업으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이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형태, 법적 구조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도전 창업? 도전 안 됩니다. 예, 이건 의미 없는 얘기예요. 예, 이거는 틀린 얘기다. 예, 두 번째 문제. 두 번째가 답이에요. 도전 창업. 자, 기술 창업의 정의 중 틀린 것. 기술 창업은 일단 혁신적인 기술, 전문적인 기술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벤처, 기술 혁신, 혁신 선도, 기술 집약형 기업의 창업을 맞는 얘기고, 위험이 크나, 그렇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위험이 크지만 성공할 경우 높은 기대 수익이 예상되는 그런 신기술로 창업하는 걸 기술 창업이라고 그러고요. 세 가지 기준. 그러니까 이거 기술 창업 같은 경우에는요. 예를 들면 돈을 많이 빌려도 돼요. 어디서? 투자 기업들로부터 돈을 많이 빌려도 벤처가 됩니다. 그리고 연구개발 투자 기업, 특허 기술 개발 기업 이 세 가지 중에 아무거나 한 가지가 만족되면 기술 창업이다, 벤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R&D 집중도가 높은 기업이어야 되겠죠? 그렇죠? 높고 그리고 투자 비율이 높은 기업이 바로 뭐예요? 예, 기술 창업 기업이고 벤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죠. 왜? R&D의 집중도가 낮다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게 틀린 얘기고요. 자, 마지막으로 5번 문제. 벤처기업 5가지 유형 중 맞는 것은 맞는 것은 벤처기업 5가지 유형 분류 중 맞는 것은 어떤 것인가? 벤처 합병. 이거 한번 찾아볼게요. 요거는 이런 거는 중요한 얘기니까 한번 뒤져볼게요. 몇 주차냐? 2주차. 벤처기업. 벤처기업, 벤처기업, 벤처기업. 자, 벤처기업은 먼저 이노비즈 기업, 그리고 경영혁신형 이노비즈 기업, 그 다음에 또 뭐 있나? 자, 어디 나와 있나? 자, 여기 있네요. 벤처기업은 첫 번째, 스핀오프. 이런 건 하나 알아두실 필요 있어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스핀오프. 이건 뭐야? 분사예요. 그러니까, 아주 큰 대기업에서 하나의 어떤 독립 그 부서라든가 팀을 분사시켜서 스핀오프라고 표현하죠. 새로운 기업으로, 만들 수 있게 하는 거. 이거 스핀오프라고 그러고요. 합작 벤처, 조인트 벤처라고 부르는데요. 여러 자본과 기술이 결합이 돼서, 그러니까 돈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전문가 집단, 기술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서로 뭉쳐서 조인트를 해서 벤처 기업을 만드는 거, 조인트 벤처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벤처 합병, 대기업이 전략적 필요해서 벤처 기업을 흡수 합병하는 건데요. 이렇게 처음부터 만들어지는 그런 벤처 기업들도 많아요. 제가 알고 있는 벤처 기업 중에 그 쿠팡 비슷한 그 에듀팡이라고 있거든요. 그 젊은 친구인데요. 그 똑같아요. 교육 포탈 사이트예요. 교육 포탈 사이트 에듀팡. 근데 에듀팡을 만들 때 네이버에 아예 거꾸로 역제한을 넣어서 만들었어요. 이 내 기업이 좀 크면은 네가 인수해 버려. 이게 이제 역제한이거든요. 그럴 때 처음에 네이버에서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투자 좀 해줄 테니까 한번 커봐. 하고 크면 그거를 몇백억 뭐 이렇게 해서 다시 네이버가 인수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이렇게 벤처 합병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대기업들이 인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벤처 합병도 있고요. 그리고 또 사내 벤처도 있고요. 사내 벤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벤처의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벤처의 유형. 스핀오프, 합작 벤처, 벤처 합병, 그 다음에 사내 벤처. 이 정도는 알고 계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벤처 캐피탈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투자를 받아서 벤처로 인정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투자 기업으로부터 벤처한테 투자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많이 받은 일반 기업이 벤처 기업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주차 예, 그 문제도 한번 같이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이 이제 토론인데 여러분들 토론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창업은 일반적으로 다양하게 분류가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생계형 창업과 기회형 창업 두 개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생계형 창업은 뭐죠? 그렇죠. 그 내가 어떻게 보면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취업할 방법은 없고 아니면 저기 명예퇴직을 통해서 잡을 잃었거나 이런 분들이 생계 유지를 위해서 억지로 준비도 안 됐는데 창업한다? 이거 생계형 창업이에요. 이게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문제가 많아요. 아시겠죠? 예, 이런 것 때문에 자영업이라든가 아니면 그래? 돈만 가져와? 내가 창업 하나 시켜줄게 하는 프랜차이즈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혹시 주변에 계신 분들 중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잡을 잃었다고 무조건 돈을 벌기 위해서 창업을 해봐야 되겠다. 이 생각은 하지 마세요. 예, 창업은 어떤 창업을 해야 돼요? 기회형 창업을 해야 돼요. 기회형 창업은 뭐냐면 예, 그렇습니다. 창업을 하되 내가 뭔가 고객한테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아니면 서비스를 할 고객이 다른 제품을 안 살 이유를 만든 다음에 해야 돼요. 컨텐츠를. 그게 바로 기회형 창업이에요. 그걸 기회라 그럽니다. 다른 경쟁자들이 제공하지 못하는 서비스나 아니면 거꾸로 고객이 다른 그 경쟁자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활용하면서 이런 건 좀 있었으면 하는 어떤 모멘트를 발견했을 때 그 발견한 걸 기회라 그래요. 그러니까 불편해하거나 아니면 왜 이런 건 안 해줘? 라고 불만을 터뜨리는 그런 부분들 이걸 기회라 그래요.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바로 기회 창업이에요. 모든 창업은 기회 창업이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왜 생계형 창업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줘야 되고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할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게 딜레마예요. 그걸 토론하라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계형 창업을 쉽게 얘기하면 더 이걸 쉽게 표현하면 생계형 창업을 나라에서 지원해야 될까요? 기회형 창업을 나라에서 지원해야 될까요? 장기적으로 봤을 땐 기회형 창업에 더 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벌써 생계형 창업이 많아진 게 우리나라야. 정확하게 얘기하면 OECD 국가 중에 자영업, 특히 생계형 창업이 자영업이 많거든요. 쉽게 창업할 수 있으니까. 이런 자영업으로 창업한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문제들. 그래서 보면 지금도 봐요. 코로나 때문에 힘든 게 누구예요? 이 생계형 창업하신 분들이에요. 솔직히 기회형 창업하신 분들은 요번에 기회예요. 코로나가. 더 발전해 나갔어. 그 전체 매출은 더 늘어났잖아요. 예. 희한하죠? 예. 죄송하지만 저도 코로나 때문에 더 좋아졌어요. 예, 여하튼 이래서 이 생계형 창업 이쪽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한 세네 줄 또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거 올려주시면 돼요. 아까 그쪽 같이. 아니면 또 한 가지 뭐예요? 이렇게 쓴 거에 대해서 남이 쓴 거에 대해서 이렇게 아니 참 이건 너무 약하다. 찬성합니다가 아니라 뒤에 한두 줄 정도 이렇게 적어주시면 훨씬 더 좋은 점수를 교수님한테 받을 수가 있어요. 뭐 솔직히 점수는 적는 거 가지고만 해주거든요. 솔직히 이렇게 적어도 해줘요. 아시겠죠? 예, 이게 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진도에는 이 진도 있잖아요. 토론 진도.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한 줄 쓰고 그리고 한 줄 댓글 달으면 해줍니다. 근데 혹시 모르니까 한 두세 줄 써주시고 게시글을 그리고 댓글 하나 정도 달아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넘어가서 이거 봐. 나 4주차부터는 아예 풀지도 못했어요. 어휴, 힘들어. 같이 풀어요. 자, 넘어갑니다. 2주차 거까지 했고요. 자, 이제 3주차 퀴즈 들어갑니다. 자, 3주차 퀴즈 들어갑니다.
자, 글로벌 기업가 정신 모니터 GEM으로 부르죠. 각 세계 각국의 그 창업 현황, 창업 인프라, 창업 생태계를 조사하는 전문 세계 기구예요. 예, 여기서 이제 조사를 해서 각 항목별로 창업 지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을 하는데 그런 설문조사이다? 맞다? 이건 오고요. 두 번째 문제. 뭐야 이거? 한 문제만 해요. 왜? 왜 이거? 아니, 3주 차례면 1번부터 안 하셔요? 아, 1번부터. 죄송합니다. 6번부터 했나요? 네. 자, 1번부터. 자, 3주차 1번 문제. 시대별 창업가 개념과 맞지 않는 것은, 야, 이런 것도 이제 창업 전문가 아니면 뭐 알 필요가 없어요. 답만 알려드릴게요. 네. 17세기 창업가 배를 만드는 사람, 이게 틀린 거예요. 예, 맞지 않는 겁니다. 예. 17세기 창업가는 모험하는 사람. 예, 그래, 컬럼버스가 창업가라 그러잖아요. 이때는. 예, 예, 그래서 아시아냐? 뭐지? 미국을 예, 발견한 사람. 예, 이런 게 이제 창업가예요. 모험가. 그리고 정확하게 창업가의 영문 뜻은 뭐예요? 앙트러프로너입니다. 앙트러프로너. 이게 뭐냐면 앙트러프로너가 모험가, 탐험가 그 뜻이에요. 그래서 앙트레펜. 탐험을 하는 사람, 모험을 하는 사람이 바로 창업가고 안 한 짓거리 하는 사람들이 창업가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떡볶이집은 안 했어요? 했잖아. 창업가 아니죠. 그죠? 자, 넘어갈게요. 두 번째, 다음은 한국과 미국의 기업가 정신 교육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예, 이것도 이제 전문가만 알아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자, 미국 기업가 정신 교육은 이론 수준에 머무는 한 게 아니죠. 진짜 실전 학문인데. 예, 그죠? 예. 스탠포드, MIT, 특히 MIT가 이 창업학의 아주 권위자가 많은 데입니다. MIT 등 연구 중심 대학을 필두로 해서 대부분의 그 대학에서 실질적인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래서 저도 우리 창업경영학과는요, 실전 학문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이론적인 거 그냥 외우고 시험 보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안 그러셨으면 좀 좋겠어요. 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 창업경영학과 학문들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가 뭐예요? 정부 자금 타내는 신청서 작성. 예, 이거 전문가 만들 거고요. 그리고 창업 강의라든가 창업 컨설턴트. 그래서 진짜 창업 컨설팅 활동을 하고 창업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만들 예정입니다. 실전 한문이에요. 네. 다음 세 번째, 유럽위원회 설문조사 결과 예, 기업가 정신교육을 받은 졸업생이 비이수자 대비 취업률이 월등히 높다, 맞다, 틀리다? 창업교육을 받아도 취업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저도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창업을 할 정도면 취업은 거저먹기예요.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나라 거꾸로 돼 있잖아요. 취업을 못하는 사람들이 창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야. 아시겠죠? 예. 창업을 할 정도면 취업은 쉬워야 돼요. 예,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O. 예. 예, 창업 교육을 받으신 분, 기업가 정신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취업률이 더 높다. 음. 자, 네 번째. 기업가 정신은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가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 특성이 아닌 정부부터 개인에 이르기까지 개인, 사회적으로 신가치를 창조하는 실천적 역량이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업가 정신은 꼭 기업 하는 사람들의 정신을 측정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 대중들이 기업가를 어떻게 보는지도 기업가 정신 역량에 포함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 국민이 대상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 기업가 정신은 기업가 정신 및 정부, 개인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사회에 대한 인식이다. 인식을 평가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가 맞습니다. 자, 다음은 최초의 기업가 정신 사례인 메디치 가문과 이사벨라 콜럼버스의 사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는데요. 이것도 제 생각에는 전문가 아니면은 이런 거는 알고 계실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여하튼 아이디어가 아무리 좋아도 최초의 기업가 정신 세대에는 지원을 받지 못했다?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예, 이 콜럼버스 사례가 뭐냐면 그 콜럼버스가 대륙을 예, 찾아내겠다고 먼 여행을 떠날 때 투자자를 찾아야지 자기도 백값을 내고 직원들을 쓰잖아요. 그때
그거 발견되면 괜찮겠는데 하고 최초의 투자가 이루어진 게 바로 이 메디치 가문과 이사벨라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가 좋으면 그 서구 같은 경우에 선사시대? 아, 선사시대란다. 아주 옛날부터 예, 투자자가 있었고 투자가 이루어졌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지 못했다가 아니라 지원을 해왔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답은 4번이 맞습니다. 자, 6번 문제는 아까 푸른 문제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일단 3주차 과정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속도 괜찮아요? 네, 좋아요. 좋아요. 예, 좋습니다. 자, 다음. 안 넘어가요. 자, 제가 4주차까지 아마 올려놨죠? 네. 잠시만요. 예, 맞습니다. 지식재산권까지 올려놨으니까 여기까지는 빨리빨리 풀도록 하겠습니다. 예, 4주차. 첫 번째 문제. 저 여기서부터 많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틀리면 안 돼요. 자, 다음은 지식재산권의 개념을 설명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지식재산권의 설명 중 틀린 것 고르라 그랬습니다. 전 다 틀린 것 같았는데, 하나만 맞는 것 같아서 거꾸로 썼는데. 자, 정신적 창작물을 보호하는 권리다. 맞고요. 지적재산권은 직접 소유권 또는 직접 재산권을 얘기한다. 맞고요. 지적 활동의 성과로 얻어지는 정신, 무형, 신체적 재화에 대한 소유권과 유사하다라고 했는데, 저는 여기서 신체적 재화는 아닌 것 같다라고 했는데 맞대요. 아시겠죠? 그 신체까지도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뭐지? 뭐 엉덩이 보험도 든다고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재산권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대표적인 예로는 발명, 고안, 디자인, 상표, 저작, 물 등이 있다라고 했는데 예, 저는 이제 요게 이제 요 답을 썼죠. 그래서 틀린 거예요. 예, 그래서 지적재산권은 인간의 지적 활동의 성과로 얻어진 정신적, 무형적 재화에 대한 소유권과 이거지 신체적 이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죄송합니다. 나 좀 쉬어야 되는데. 예, 안 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그러니까 틀린 3번이라는 거죠? 응. 예, 맞습니다. 3번이 답이에요. 3번이. 근데 3번이 아니라 요게 답이에요. 이거 바뀔 수도 있으니까. 지적 활동의 성과를 얻어지는 정신, 무형, 신체적 재화. 요 신체적 재화가 틀린 얘기예요. 아시겠죠? 정신적, 무형적 재화에 대한 소유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지식재산권의 변천사 중 틀린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지식재산권의 변천사 중 틀린 것은 런던 협약은 세계적으로 통일된 특허 제도를 실시하는 데 목표가 있다? 아닙니다. 저적 재산권은 모든 게 국지주의예요. 그러니까 통일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1883년 체결된 산업재산권 보호에 대한 파리협약은 이 세계적으로 이게 뭐냐면 PCT 특허예요. PCT 특허. PCT 특허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느 한 나라에서 특허를 내고 PCT 특허에 가입을 하면 전 세계에 그 특허에 대한 보장을 해주는 건 아니고요. 보험을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그 나라에서 유사한 특허를 등록하려고 그러면 나한테 연락이 와요. 연락이 와서 그 나라에도 지금 누가 특허를 등록하려고 그러는데 너 등록 먼저 할래? 그럼 네가 먼저 등록하는 걸로 인정해 줄게라고 연락이 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임권을 주는 거야. 이런 특허입니다. 이제 이걸 PCC 특허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 파리협약이 그런 특허 제도를 만들어낸 거예요. 원래는 국지주의인데. 아시겠죠? 그러니까 각 나라에서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특허를 냈다 그래서 미국이 미국에서 똑같은 기술을 누가 쓰다가 우리나라 사람이 너 그거 왜 써? 우리나라 특허 냈는데 라고 해봤자 인정이 안 돼요. 미국에도 특허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아시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자, 3번 문제. 왜 3번이지 벌써? 1번 했고. 2번 3번이요. 했고. 예, 3번 문제. 지식재산권의 하위 분류로
속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예, 지식기산권의 한마디로 종류예요. 예, 특허, 예, 기술을 보장하는 거, 특허, 상표, 브랜드를 보장하는 거, 정보재산권, 데이터베이스를 보장하는 거, 산업저작권, 그 산업기술을 예, 보호해 주는 거. 이거 다 맞고요. 부동산, 이게 아닌 것 같네요. 이건 좀 쉽다. 예. 부동산, 4, 5번이 정답이에요. 부동산이 정답입니다. 이건 아니에요. 보장 안 해줍니다. 자, 산업재산권 중 포함되지 않는 것, 예, 특허권, 실용신앙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중에 저작권입니다. 저작권은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지금 이거 있죠. 지금 이렇게 쓴 거, 이렇게 쓴 것들, 이거 지금 동영상에 올렸잖아요. 그죠? 이거랑 똑같이 누가 내 거를 이용해서 뭘 했다, 내 걸 표절했다, 그건 저작권이에요. 아시겠죠? 이건 산업재산권이 아닙니다. 저작권. 예, 이거는 책만 있는 게 아니고 저작권은 여러 개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기술과 관련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작권은 개인도 가능한 겁니다. 개인도. 이거는 산업재산권과는 좀 다른 내용이다. 예, 저작권도 지식재산권이긴 해요. 근데 산업재산권은 아니다. 산업재산권은 특허, 예, 이거는 이제 기능, 기술, 실용신앙권, 디자인권은 아닌데 뭔가 제품의 모형을 달리해가지고 효용 가치를 높이는 거, 실용신앙권. 상표권은 말 그대로 브랜드, 예, 그거에 대한 거예요. 네 개 다 기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저작권만 아니다. 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것도 조금 아리까리한 문제인데요. 아니, 아리송한 문제인데요. 네, 다음은 특허권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특허권이란 진보성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추론 시에 쓰여 있는 대로 반복했을 때 별다른 결과 없이 동일한 결과를 얻도록 추론 명사가 기재되어 있어야 된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제가 좀 오해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특허 기술은요, 계속적으로 그 실험을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지만 특허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타임머신을 만들었어. 그러면 타임머신에 탔는데 한 번은 날아가서 미래로 갔는데 두 번째로 해보니까 미래로 안 가고 그대로 있어. 이러면 이거는 특허 기술로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타임머신의 목표는 다른 나라로, 아니, 다른 세계로 가야 되잖아. 다른 시간으로. 그게 계속 돼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지만 성능을 인정받는다. 그 소리예요. 자, 인간은 수술, 치료, 진단하는 방법 또한 포함한다 그랬는데요. 이게 이제 윤리 규정이래요. 원래는 저는 이거 그래서 이 판반이 많은데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인간을 복제해서 예를 드는 거예요. 인간을 뇌를 복제해서 돌아가시면 그 뇌를 사이보그에다 넣자. 그럼 사람이 새로 돌아오는 거랑 마찬가지잖아. 그죠? 이런 기술 개발할 수 있다 없다? 개발할 수 있다. 우리 지금의 기술로는 예, 가능하다. 근데 가능해도 이런 거는 특허도 안 되고 사업화도 못 만들게 하는 게 지금 법이에요. 황우석 박사도 그거잖아요. 예, 인간을 복제한다? 동물은 복제해도 되지만 인간을 복제하면 안 된다. 복제할 수는 있지만. 예,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기술로, 특허로도 인정을 못 주겠다, 못 해주겠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틀린 얘기죠. 인간의 수출, 치료, 진단하는 방법 또한 특허로 낼 수 있느냐? 못 낸다. 특히 수술이나 치료 방법을 특허를 내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 같은 거, 코로나 지금 시약, 이거 특허 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독점적으로 미국이, 야, 나머진 다 죽어. 미국만 개발이 됐으면. 이러면 난리 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특허를 못 내는 거예요. 2번이 정답입니다.